안녕하세요. 돈의 미래를 한 발 앞서 들여다보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지금 워싱턴에서요,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문제, 딱 이 하나 때문에 미국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 법안 협상이 완전히 멈춰섰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작은 이자율 다툼 같지만 사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미래의 달러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달러 레일의 소유권을 누가 가질 거냐, 이걸 두고 벌어지는 거대한 패권 전쟁의 서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서는 이 복잡하고 또 거대한 싸움의 판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대체 왜 은행들은 거의 생존을 외치면서까지 반발하는지, 또 암호화폐 업계는 왜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가 없는 건지, 그리고 이 협상 결과가 결국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그 핵심만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법안 통과가 거의 임박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협상 교착 상태라고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왜 기차가 딱 멈춰 선 건가요? 네, 바로 그 왜 멈춰 섰는가가 이번 논의의 핵심입니다. 사실 많은 보도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을 해서 마치 법안이 금방이라도 통과될 것처럼 보였죠.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건 합의 완료가 아니라 핵심 쟁점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의 핵심 인물들, 패트릭 맥켄니 위원장이나 맥신 워터스 의원 같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거든요. 회의를 주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돌파구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이 회의가 결렬된 단 하나의 이유,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나 보상, 그러니까 리워드를 허용할 거냐 금지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을 정말 단 1mm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현재는 딱 이 문제 하나에 발목이 잡혀서 다음 단계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말 그대로 교착 상태인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좀 궁금해요. 은행들이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아니,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좀 준다고 해서 그 수백 년 역사의 은행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건가요? 그 공포는 정확히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은행의 논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본능적이고 실존적입니다. 은행의 핵심 사업 모델이 뭔가요? 고객한테서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기반으로 대출해주거나 다른 곳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바로 예대 마진. 다시 말해서 예금은 은행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 연료 같은 거고요.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액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보상을 주는 상품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자가 거의 없는 은행 보통 예금에 돈을 놔둘 이유가 없겠죠. 저라도 당장 돈을 빼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길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행동에 옮긴다면요. 은행 입장에서는 핵심 자금 조달 수단인 예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사실상의 디지털 뱅크런을 겪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이는 거죠. 예금이 빠져나가면 은행의 대출 기능은 그냥 마비되는 거고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 거래를 중개하는 이 경제의 심장 같은 역할 전체가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경쟁 상품 하나 더 생겼다, 이런 수준의 위협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사업 기반 자체가 그냥 뿌리채 뽑힐 수 있다는 그런 실존적인 공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자기들 엔진의 연료를 그냥 통째로 빼앗아가는 그런 전제로 보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은행 측의 요구사항도 아주 강력하고 또 포괄적이에요.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직접 이자 주는 것만 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나 아니면 특정 지갑 서비스 같은 제3자가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우회적으로 보상을 주는 방식까지 그냥 전부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스테이블 코인이 예금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싹을 아예 잘라버려야 한다는 게 은행권의 핵심 입장인 거죠. 와, 은행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암호화폐 업계는 이건 생존이 아니라 혁신의 문제다, 이렇게 맞서는 것 같아요.
그들한테 이 보상이라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한치의 양보도 없는 건가요? 이건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확장하고 기존 시스템의 비효율을 깨트리는 혁신의 엔진 그 자체라고 보는 거죠. 업계는 이 보상을 전면 금지하려는 시도가 사실상 기존 금융권, 그러니까 은행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명백한 반경쟁적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상이 없으면 신규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사람들이 수수료 비싼 기존 결제 시스템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만들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게 되는 셈이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보상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보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보상에도 종류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 싸움의 판을 읽으려면 반드시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보유 기반 보상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지갑에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마치 은행 예금 이자처럼 받는 보상을 말해요. 이게 바로 은행이 가장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예금과 직접적으로 경쟁한다고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활동 기반 보상입니다. 이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나 송금 같은 실제로 사용했을 때 받는 리베이트나 로열티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신용카드 쓸 때마다 항공사 마일리지나 캐시백 포인트 쌓이는 거랑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아,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상은 돈을 금고에 넣어두는 것에 대한 대가, 그리고 두 번째 보상은 돈을 도로 위에서 달리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결국 이 둘을 법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이 저축 상품이 될지 아니면 혁신적인 결제 수단이 될지가 결정되는 거고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도로를 누가 통제할 것이냐, 이게 핵심 쟁점이죠. 만약 법안이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모든 보상을 금지해버린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수단으로서의 매력을 크게 잃고 그냥 반쪽짜리 혁신으로 전락할 겁니다. 반면에 보유 기반 보상만 딱 금지하고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한다면 은행의 우려를 일부 해소하면서도 혁신의 여지는 남겨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묘묘한 문구 하나, 단어 하나의 정의에 정말 산업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렇게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다면 이거 뭐 협상이 아예 결렬될 수도 있겠네요. 혹시 이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 물밑에서 논의되는 타협안 같은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교착 상태가 길어지니까 암호화폐 업계 쪽에서 먼저 아주 영리한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최근에 블룸버그 같은 주요 외신을 통해 보도된 타협안 패키지의 내용인데요. 그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적의 동침, 그러니까 은행을 끌어안자는 전략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의외의 전략인데요? 항상 서로 싸우기만 바빴던 걸로 아는데 암호화폐 업계가 먼저 은행에게 손을 내밀었다고요?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은행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주 전략적인 제안이죠. 타협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고객에게 받은 돈, 즉 준비금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미국의 중소규모 커뮤니티 은행이나 지역은행에 예치하도록 법제화하자는 겁니다. 아, 그리고 둘째, 아예 이들 커뮤니티 은행이나 지역은행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기존 발행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자는 내용입니다. 결국 다시 당신들 은행 계좌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사실상 암호화폐 업계가 우리가 당신들의 뱅크런을 유발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들의 새로운 예금 창구가 되어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아주 정교한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이 전략이 영리한 이유는 거대한 은행 연합전선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JP모건 같은 거대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여전히 반대하겠지만 수천 개에 달하는 중소 지역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할 절호의 기회거든요.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셈이군요. 그렇죠. 위협을 기회로 바꿔주는 제안인 겁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 입장에선 이건 호랑이 굴로 제발로 들어가는 위험은 없을까요? 규제의 틀 안으로 편입되는 대가로 혁신의 날개가 꺾이거나 결국 은행 시스템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없습니까? 물론 그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이 타협안의 양날의 검이죠.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일단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합법성과 안정성을 얻는 게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일부는 이건 탈중앙화라는 근본 정신을 훼손하고 기존 금융권에 종속되는 길이다 이렇게 비판하죠.
결국 이건 혁신의 속도와 제도적 안정성 사이의 거대한 트레이드오프라고 봐야 합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일단 합법적인 시장을 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는 베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건 단순히 뭐 이자율을 몇 % 주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의 진짜 본질, 이건 뭐라고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드디어 이 논쟁의 가장 깊은 곳,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표면적으로는 이자나 리워드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미래 달러 결제 시스템의 주도권을 줄 것인가라는 거대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달러 레일의 소유권 다툼인 거죠.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하고 송금을 할 때 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결제망, 즉 레일 위를 달립니다. 지금까지는 은행과 카드사들이 이 레일을 독점해 왔죠.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이 낡고 비싼 레일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고속철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 시나리오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말씀이시군요. 새로운 고속철도가 독자적인 노선을 까는 미래, 그리고 기존 철도망에 통합되는 미래. 정확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의 은행 시스템 밖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서 은행 예금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예금 시스템으로 성장하는 미래입니다. 이건 은행 입장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경쟁자가 생기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시스템 안으로 흡수되거나 긴밀하게 결합돼서 토큰화된 예금 또는 토큰화된 현금의 한 형태로 자리 잡는 미래입니다. 이건 은행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되 여전히 통제권을 잃지 않는 시나리오고요. 최근 일부 분석가들이 사실상 은행이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놓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법안 초안들이 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보유 기반 보상을 금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치열한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요. 암호화폐 업계가 꺼내든 은행 포용이라는 타협안 카드가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복잡하고 중요한 싸움이네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가 앞으로 관련 뉴스를 볼 때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마지막으로 핵심 체크 포인트를 짚어주시죠. 네, 앞으로 관련 뉴스를 보실 때 딱 3가지만 확인하시면 전체 판도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실전 체크 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째, 금지의 범위입니다. 보상 금지 조항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 같은 플랫폼과 제3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후자일수록 규제가 훨씬 강력한 것이고 은행이 훨씬 유리한 구도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역시 보상의 정의겠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보상의 정의입니다. 법안에서 금지하는 보상이 앞서 말씀드린 보유 기반 보상에만 명확하게 한정되는지 아니면 신용카드 포인트처럼 결제 리베이트 같은 활동 기반 인센티브까지 모호하게 포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활동 기반 인센티브까지 금지된다면 스테이블 코인 산업은 그 혁신의 엔진을 잃고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그 타협안의 운명이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타협안의 운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타협안, 즉 준비금의 일부를 커뮤니티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하거나 은행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 이게 실제 법안에 명시적으로 들어가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이 조항이 들어간다면 이건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가 서로를 파괴하는 대신 공존하는 새로운 금융 모델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신호탄이 될 겁니다. 이 3가지 항목의 운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미래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 구조와 그 안에서 은행이 차지할 위치가 결정될 겁니다. 단순히 이자 금지라는 그 헤드라인 단어 하나에만 주목해서는 이 거대한 싸움의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 정말 복잡한 이슈의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이 결국
달러 레일의 소유권 다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미래에 은행이 아니라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이 만든 새로운 달러 결제 시스템이 등장한다면, 그리고 그게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저렴하고 효율적이라면, 과연 그때도 우리는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호해야 할까요? 지금 진행 중인 이 법안 협상의 결과는 단순히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의 미래 그 자체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하고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